안녕하세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제 이름은 전성진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로 이제 23살입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최근에 이제 오른쪽 어깨가 통증이 느껴져서 이렇게 내원하게 됐습니다. 통증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두세 달 전쯤인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좀 통증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증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신가요? 그러니까 0부터 10점까지 5점 하는 것 중에서 5점이 일상생활에 불편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프신가요? 생각을 해보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어서 한 3점 정도? 통증이 주로 발생할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제 그때 어깨를 올리는 동작할 때 통증이 나타납니다. 네, 운동할 때 어느 정도 무게 들 때부터 팔에 통증이 있으시죠? 어떤 무게의 지장을 받는다기보다는 제가 운동할 때 가동 범위를 좀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라서 이제 그 가동 범위가 좀 그 이상 넘어갈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하시나요? 이제 어깨를 들어올리는 이제 사람들 알고 있는 숄더 프레스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승모근 운동 있잖아요. 실업을 하는 운동을 하는데 그런 운동을 할 때 통증이 가끔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깨를 올리는 동작을 하실 때 통증이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통증이 시작된 이후에 통증 부위가 더 넓어지셨나요? 통증이 뭐 더 심해지거나 이런 건 없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 주변 부위로 통증이 좀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거든요. 네. 네, 혹시 과거에도 같은 부위에 통증이 나타난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깨는 다친 적이 없고 이제 고등학교 때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뭐 테니스 엘보라고 하죠. 테니스 엘보가 그거를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 어깨는 말고 팔꿈치도 다친 것 같아요. 그럼 테니스 엘보 진단받은 원인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야구를 원래 좀 하는데 야구 할 때 그 야구공을 이제 팔꿈치에 맞았었어요. 근데 그 팔꿈치에 맞은 상태로 이제 바로 치료를 못 받고 계속 공을 던지다 보니까 이제 그 던진 상태에서 이제 계속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제 거기 병원에서 이거 테니스 엘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부위에도 통증이 있나요? 이제 운동할 때 아까 어깨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깨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팔꿈치 쪽에 또 통증이 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와서 왼쪽을 좀 더 쓰다 보니까 약간 좌우의 불균형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상지에서 어깨 전체적으로 좀 통증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되시나요? 12시쯤? 12시나 1시쯤 자서 5시 반이나 6시 사이에 일어나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식단을 하루에 4번에서 5번은 먹거든요. 그리고 운동은 하루에 지금 많이 줄여서 한 3시간? 3시간 정도 하고 있고 컴퓨터를 한 4시간 정도 요즘 이제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많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식사 습관이 통증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제가 이걸 최근에 느꼈는데 깨끗한 음식이라서 좀 그런 깨끗한 음식을 먹을 때는 통증도 없고 컨디션도 좋은데 좀 기름진 음식 같은 좀 것을 먹으면은 약간 속도 더부룩하고 속이 더부룩하면서 어깨에도 통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보통 잘 때는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저는 이제 가장 편안하게 자려고 하고 있고, 바로 누운 자세라고 하죠. 그 대자로 눕는 자세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자다 보면 그냥 오른쪽, 왼쪽 다 번갈아 가면서 돌아 눕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누웠을 때 통증이 있나요? 어, 오른쪽으로 기대고 누웠을 때보다 왼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 더 아픈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오른쪽 어깨가 이제 말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네, 평소에 앉은 자세는 어떠세요? 제가 최대한 이제 등받이에 최대한 기대고 앉아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제 발바닥이 땅에 잘 안 붙을 때가 많아요. 그 의자 높이에 따라서. 그럴 때 이제 흔히 코어라고 하죠. 이 복부 쪽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서 자세가 많이 안 좋아질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항상 그걸 신경 쓰고 있어요. 네, 앉은 자세에서 책상이나 의자의 그 높이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책상보다 의자가 너무 낮다고 보면은 어깨가 잘 위로 안 올라오잖아요. 책상 위로. 이제 그럴 때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을 때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하루 중에 가장 아픈 시간대가 따로 있으세요? 보통 이제 활동을 안 하는 시간,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어깨가 약간 굳어있는 느낌? 좀 뻣뻣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편입니다. 혹시 알바 하시나요? 네, 지금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보통 서류 작업이나 문서 작업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세미나나 특강 같은 것도 이제 보조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실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다른 활동적인 그 일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 앉아서 이제 서류 작업을 집중적으로 할 때, 그때 이제 어깨가 약간 말리는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취미 활동은 따로 하시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취미 생활 할 때 통증이 따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저 기타 칠 때 이런 취미 활동 할 때는 통증이 따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는 가방을 주로 매시나요? 네, 가방은 뭐 에코백, 백팩 이런 거 메고 있고, 이제 에코백 멜 때는 어차피 한쪽으로 들어야 되니까 오른쪽이 아파서 이제 왼쪽으로 많이 메고 있습니다. 가방의 무게는 무거운 편인가요? 가방 많이 들어야 한 3에서 5kg 정도로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진 않습니다. 알고 계시는 기저질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네, 치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있으신가요? 이제 좀 제가 가동 범위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동 범위가 좀 완전히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통증이 좀 이제 아픈 게 사라졌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어깨에서 약간 또드득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숄더 조인트 환자의 선정 및 이유, 이니셜 이그제미네이션, 클리니컬 리즈닝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환자 선정 및 이유인데요. 최근 대회 준비로 가슴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느껴졌고 숄더 조인트의 문제라고 생각돼서 임상수련을 통해 통증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선정하게 됐습니다. 환자의 바디 차트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 어깨에 뻣뻣하고 찝히는 느낌이 있고 통증이 심한 경우 시릿한 느낌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가끔 팔꿈치 밑으로 저린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가 통증을 느낌에 따라 활동 제한과 참여 제한이 나타나는데요. 활동 제한에는 어깨를 드는 동작이 불편하거나
앉아있을 때 잘못된 자세로 어깨가 말려서 불편함, 참여 제한에는 장시간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가 어렵거나 친구들과의 운동 제한 등이 있습니다. 환자의 어깨관절 페인 타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녹시세티브 페인과 유로패식 페인이 있는데요. 녹시세티브 페인에는 운동 시 어깨관절의 과사용으로 인한 통증, 과도한 가슴 운동으로 인한 통증,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운동으로 인한 통증이 있습니다. 유로패식 페인에는 장시간 앉아있을 때 어깨관절의 찌릿한 통증, 팔을 올릴 때 어깨와 팔꿈치가 저린 증상,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일관적으로 보아 녹시세티브 페인 타입으로 생각했고요. 어깨와 팔꿈치에 신경학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유로패식 페인 타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증 패턴이 일관되고 통증의 양상 또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는 녹시 플라스틱 페인 타입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깨관절 기능과 구조의 결함에 따라 머스큘러할 측면에서는 로컬적인 부분에서는 어깨 근육 쪽에서도 회전근개가 영향을 받습니다. 회전근개에는 가시위근, 가시아래근, 작은 원근, 어깨 밑근이 있습니다. 어깨 관절에서 견봉과 위팔뼈 대결절부의 마찰로 인한 통증으로 의심되고요. 거북목 자세가 라운드 숄더를 유발하고 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리모트한 부분에서는 팔꿈치 근육이 관여하고 그 중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extensor carpi radialis brevis, 짧은 노 쪽 손목 평금,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긴 노 쪽 손목 평금, extensor digitorum, 손가락 평근, extensor carpi ulnaris, 저쪽 손목 평근이 있습니다. articular 측면에는 로컬적인 부분에서는 어깨 관절이 관여하고 그 중에서도 오목 위팔 관절 GH 조인트와 어깨 가슴 관절 ST 조인트가 영향을 받습니다. 리모트한 부분에서는 팔꿈치 관절이 관여하고 그 중에서도 위팔자 관절, 위팔 노관절, 몸쪽 노잘 관절이 영향을 받습니다. 유로로지컬한 측면에서는 로컬적인 부분에서는 어깨 신경이 관여하고 그 중에서도 어깨 위신경, 겨드랑이 신경, 어깨 밑신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리모트한 부분에서는 팔꿈치 신경이 관여하고 그 중에서도 노신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환자의 contributing factors 중에서 피지컬 측면에서는 앉을 때 발바닥의 지면에 닿지 않아 코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라운드 숄더가 유발됩니다. 과도한 가슴 운동, 등 운동이 안 되고 라운드 숄더가 유발됩니다. 자세를 교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운동, 어깨 좌우 불균형 유발이 일어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측면에서는 대회 준비를 하고 있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깨 운동 실시와 과거에 야구를 했었던 경험과 알바 시간 동안 장시간 앉아서 하는 문서 작업과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 무거운 점이 있습니다. 금기증에는 과거에 테니스 엘보를 진단받은 적이 있고 라운드 숄더가 있다는 점이고 예방책에는 운동 전 굳어있는 어깨에 충분한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는 워밍업과 스트레칭입니다. 중재에서는 첫 번째로는 패시브 테크닉 방법이 있는데요. 어깨 관절 벌린 맨손 전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환자가 어깨 관절 벌림할 때 치료사는 팔굽 관절을 모음시키는 방향으로 저항을 주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액티브 트레이닝 방법이 있습니다. 노머니 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팔꿈치를 90도 굽힌 상태에서 몸에 붙이고 몸 안쪽에서 말린 어깨를 펴준다는 느낌으로 팔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치맥 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양팔을 닭 날개처럼 접은 후 양옆으로 벌리고 뒤쪽에 양쪽 날개뼈를 모아주는 느낌으로 어깨를 젖히는 운동입니다. 중재 방법에는 진통소염제나 국소마취제 같은 약물치료, 주사치료, 냉찜질, 전기자극치료, 장기간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해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을 때는 체외 충격파 치료 시행을 하고 단순한 충돌 증후군은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후인데요. 예후에서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는 학업과 알바를 병행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만선적인 통증이 있다는 점, 통증이 팔꿈치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뉴로패시픽 페인 타입이 있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는 환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과 환자의 치료 의지가 강하고 일상생활 시 크게 불편함이 없고 특정 동작 시에만 통증이 유발되고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생활 패턴이 일정하다는 점과 운동에 흥미가 있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로 보아 환자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으며 부정적인 요소에 비해 환자의 치료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통해 환자가 원하는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참고 문헌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